안녕하십니까. 강남그림 한의원 원장 871TV의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사상어과 팔체질의학의 창시자인 이재마 선생과 권도원 선생의 업적과 오류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스승이신 두 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조금 쑥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스승의 업적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스승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후학으로서 제자로서 조금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학의 발전은 항상 창시자가 있으면 그걸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던 그 생각하던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과거에 이재마 선생은 말이죠, 자신의 그 생각이 저술이 부족하면 그것을 누가 후학이 나와서 그것을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달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달라, 보충해달라면 보충해달라, 이런 부탁의 글을 그의 저서에 써놓은 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체질의학에서 두 가지 큰 줄기가 사상의학과 바로 팔체질의학이죠. 아까 얘기대로 사상의학은 동의수세본을 통해서 이재마 선생님이 창시를 하셨고요. 이 팔체질의학은 체질침으로 이제 발전한 의학인데, 이 체질침의 효시는 우리가 잘 아는 권도원 선생이시죠. 그야말로 체질의학의 가장 최초, 전 세계 최초는 100여 년 전에 나온 이 사상의학의 동의수세본이라는 책입니다. 그 저술로 사상의학이 최초로 이 지구상에 나왔지만, 이 조선이라는 이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조차 그 당시에는 별로 겉들어 보지도 않고 주류가 그 동의보감이 주류였기 때문에 사상의학은 그저 조그만 부질없는 의학으로 이렇게 치부를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후학들이 연구하셔서 이 사상의학의 그 위대성과 치료의 신속함, 치료의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의학에 관심을 갖고요. 또 나아가서 팔체질침에 관심을 가져서 동의보감과 과거의 방법으로는 정말 치료도 할 수 없는 이런 난치병들을 많이 요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춘 한의사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사상의학과 체질의학이 연구 발전되면 우리나라의 노벨상은 여기서 정말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좀 더 열심히 이 사상의학을 공부하고 팔체질도 공부해서 무슨 과학화하고 누구나 서양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도 말이죠, 100년 이상 전에 사상의학을 거의 홀로 연구하다시피 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참으로 많다고 본인이 그의 저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책을 쓰고서는 이 책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후학들이 그 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스승으로서는 불쾌하지만 이분은 이런 겸허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연구해달라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그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매료가 되어서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재마 선생도, 위대한 이재마 선생님도 오류는 있습니다. 그 오류는 바로 태양인이 거의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후학들이 이 사상학을 함에 있어서 태양인이 거의 없는 걸로 거의 배제를 하고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태양인들이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사상학으로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태양인들이, 금음체질들이 이 사상의학과에서는 소민, 소양인, 정반대의 체질인 심지어는 태음인으로 진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나 이 신도들은 말이죠. 의사나 목사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체질을 말해준 의사를 아무 검증 없이 믿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요, 이 사상의학계에서는 이 체질식을 그렇게 이 팔체질에서와 같이 철저하게 강조하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학으로 자기 체질을 들은 환자라 할지라도 체질식을 대단히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체질이 오진이 생겨도 큰 화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체질식은 정확하게 자기 체질을 찾아서 하면 대단히 효과를 보지만 자기 체질에 반대되거나 맞지 않는 체질식을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몸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이상한 증상까지 오고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재만 선생이 100년 전에 태양인이 거의 없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말이죠. 100년 이상 전이니까 육식을 거의 하지 않는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나 이런 것도 대단히 그 밭을 갈거나 할 때 부잣집에서나 쓰지 감히 소를 잡아서 그것을 먹거나 하는 육식을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인들은 육식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아서 의원인 이재만 선생님을 찾아오는 일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은 태양인 환자가 극히 적다, 태양인 수가 극히 적다, 심지어는 1만 명 중에 몇 명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면 그렇지 않죠. 이미 팔체질 의학을 통해서 금양체질, 금음체질, 즉 태양인이 매우 많다, 대단히 많다라는 것은 이제 정설이 되었죠. 그것은 이제 팔체질에서 이 나온 체질침을 통해서 체질을 확인하면 금양체질이 많다, 금음체질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팔체질 의학의 업적이죠. 팔체질 의학의 업적은 과거 사상의학에서 극히 없다라고 말한 태양인들이 아니다, 제법 있다 이렇게 찾아낸 것이 이 팔체질 의학의 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만 선생님이 태양인이 대단히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대만 선생님의 그 당시에 실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팔체질의학에서 또 권도원 선생님의 실수라면요, 이것도 죄송스럽지만 실수가 분명하니까요, 실수라면은 토음체질이 극히 드물다,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세요. 제가 분명히 수십 년 전에 권도원 선생을 만났을 때 그분이 직접 토음체질은 극히 없다, 100만 명 중에 몇 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팔체질 연구를 하고 새로운 맥진법에 의해서 체질을 찾아보면 토음체질 숫자도 토양체질 못지않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토음체질은요, 금양체질과 침 처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양체질 침을 놓아도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음체질을 금양체질로 잘못 보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존의 팔체질 맥진법으로는 토음체질을 잘 못 잡아낸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체질 맥진법, 기존의 팔체질 맥진법의 문제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토음체질은 토양체질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이 토양체질은 새로운 맥진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임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음체질, 목양체질이 이 침처방이 비슷하고요. 아까 얘기한 토음체질, 금양체질이 침처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침으로 놓아서 그것으로 체질을 확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능한 의사는 반드시 이 맥진법을 익혀서 초진 혹은 한두 번 만에 이 체질을 확인해야지. 어떤 의사는 최근에 한 환자가 그러는데요, 8가지 체질을 다 돌아가서 고생 끝에
체질을 확인한 의사를 제가 어저께 왔었어요. 그 사람은 토양 체질이었는데요. 중간에 수은-수양 체질로 침을 맞고 약을 먹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토양 체질을 찾아가지고 몸이 회복되어서 저한테 왔는데요. 자기 자신의 그 과거 체질 찾는 동안에 그 고생을 토로하는 것을 저는 보고 맥진법을 안 익히면 이렇게 환자가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 환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이 팔체질의학과 사상의학이 정말 너무 위대한 의학이지만 그 두 분 선생님의 약간의 실수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태양인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토음체질도 토양체질 못지않게 숫자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하고 과거에 제가 적었던 그 팔체질 건강법에 나온 그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